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한 골목, 그리고 그 안에서 평생을 바쳐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떠나자 골목은 적막해졌고, 그와 함께 노후의 희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한 가게의 몰락을 넘어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의 미래까지 비춰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깊은 울림을 느끼실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순입니다. 춘천 대학가에서 분식집을 지켜온 세월이 30회를 넘었습니다. 처음 가게 문을 올리던 날의 뜨거운 김과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지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문 종소리가 하루를 쌓아 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이 가게가 곧 제 노후라고요. 아침마다 밀가루를 채로 치고 육수를 올려 첫걸음을 기다렸습니다. 문 앞 벤치에 가방을 메고 앉아있던 학생들이 점심종에 맞춰 우르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 김이 서리고 매운 양념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계산대 서랍이 묵직해질수록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이 길이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큰 눈이 내리던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종소리는 뜸을 들였고 의자는 서로 등을 맞댄 채 멈춰 섰습니다. 원룸 건물 창들이 하나둘 어두워졌고 골목에는 바람만 먼저 지나갔습니다. 강의가 화면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떠나며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새벽을 더 일찍 열었습니다. 양념 비율을 바꾸고 반죽을 더 오래 치댔습니다. 단골 어르신이 빈 그릇을 밀어놓으며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래도 장부를 펼치면 손끝이 떨렸습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 붉은 글씨가 찍힌 고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월세 연체와 관리비 독촉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정리하지 못하면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서 있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문을 닫고 주방에 기대자 가스불이 작게 울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맞은편 가게 셔터가 끌리며 내려갔습니다. 이웃이 손을 들어 보였고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바람에 구겨져 흔들렸습니다. 철문 긁히는 소리가 속을 긁었습니다. 저는 다시 국자를 쥐고 육수를 저었습니다. 저녁이 지나도록 발자국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빈 테이블 위에 조명이 동그랗게 고였습니다. 숟가락통이 쓰러진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다시 세우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감도는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위에 작은 종이 흔들리며 약한 소리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소리에 하루의 시작이 설레었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먼저 울리곤 합니다. 오늘은 과연 몇 명의 발자국이 문턱을 넘어올까 하는 두려움이지요. 주방 불을 켜고 국자를 들어 육수를 젓습니다. 김이 오르며 뿌연 창문에 제 얼굴이 어슴풀에 비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과 깊게 팬 주름이 제 나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지켜줄 가게의 역사이자 제 삶의 무게였지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의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간간히 들어오는 손님도 학생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뿐이었습니다. 가게의 명맥을 이어가던 젊은 발소리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룸 건물의 창마다 붙은 임대문의 종이가 저를 향해 비웃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이 제 가슴께를 찌르는 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받았던 붉은 글씨의 고지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평생의 시간을 바친 자리가 사라지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 두려움이 국자보다 무겁게 손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낯설지 않은 젊은이였지만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밥을 먹으며 웃던 아이가 이제는 양복을 입은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학생들이 다 떠났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지만 삼켰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정의하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떠난 거리와 함께 제 노후도 함께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빈 의자와 덩그러니 놓인 국그릇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장부의 끝은 다시 빚으로 이어졌습니다. 버티자는 다짐은 무너지고 고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묶어둔 적금을 해지해야 하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나? 문득 가게 안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로 가득 찬 가게, 웃음소리로 가득한 테이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함께 찍힌 흑백빛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고요.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간판의 전등이 덜컹거리며 불빛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결국 종소리는 몇 번 울리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순간 철문이 바닥을 긁으며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속을 핥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요. 가게와 제 노후 두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무너지는 소리가 커질수록 결단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골목을 지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덜컹 소리를 내며 올라갔고 문 위의 종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활기를 알리는 소리였는데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습니다. 주방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 저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 점심시간이 다가와도 가게는 고요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수저통만이 바람에 기울며 달그락거렸습니다. 한때는 자리마다 앉아있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은 제 청춘과 같았고 동시에 제 노후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시간만 늘어졌습니다. 저는 장부를 꺼내어 또다시 숫자들을 세었습니다. 밀린 월세, 카드 대금, 전기세, 가스비. 빚이라는 단어가 장부 위에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가게 주인이 가게 문을 닫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대학가의 학생이 사라진 이상 희망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은 가게 안은 더 넓고 더 쓸쓸했습니다. 사진 속의 옛 풍경과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북적이는 인파, 지금은 적막뿐. 저는 국자 하나를 잡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끓지도 않는 냄비를 젓는 손길은 무기력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꺼내야 할까? 그 돈마저 가게에 쏟아붓는다면 혹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지만 실패한다면 제 남은 인생은 빚더미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두 갈림길이 끝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개업 첫날 적어둔 다짐이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세 단어가 눈을 찔렀습니다. 그 단어들이 저를 붙잡으면서도 동시에 올감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 위로 달빛이 흐르고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버티는 것이 옳은 길일까? 아니면 이제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일까? 눈을 감으면 손님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종이 울리던 소리, 숟가락 부딪히던 소리, 젊은 목소리. 모든 것이 제 인생의 배경음악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공백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머지않아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리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저는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문 위의 작은 종이 힘없이 흔들리며 금방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방 불을 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의자들은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쌓인 빈 상자들만이 허전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국자를 저어도 육수는 끓기만 했지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요가 가게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때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앉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문제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빠져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주인이 나간 뒤 가게 안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으로 가득하던 시절의 제 모습과 오늘의 텅 빈 가게가 겹쳐 보였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개업 첫날 적었던 세 단어가 다시 눈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다짐을 조롱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갈림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깨고 가게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손을 놓고 물러날 것인가? 둘 중 어느 쪽도 제게는 무너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셔터를 올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는 순간 눈앞에 조명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선택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아직 골목을 붙잡고 있을 때 가게에 불을 켰습니다.
주방 한가운데 서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답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밀린 월세를 갚겠다고 약속하든지, 가게를 비우겠다고 서류에 도장을 찍든지, 둘 중 하나를 정해야 하는 날이었지요. 국자를 들었지만 손이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육수 냄새가 익숙하게 번졌고 김이 유리문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흐릿한 제 얼굴이 창에 비쳤습니다. 지쳐 보이는 눈매와 굳은 살 박힌 손, 오랜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후를 위해 묶어둔 적금해지 안내와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깨면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질문이 혀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른 점심, 드문 발자국 소리가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오래전에 이 가게에서 밥을 먹던 얼굴이 잠시 머물다가 휴대전화로 가게 사진을 찍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빈 그릇 대신 사진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의자를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가한 틈에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내렸습니다. 젊은 웃음들이 프레임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속으로 셋을 셌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의 불을 끄지 않는다. 둘째, 내일을 빚으로 사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를 세려는 순간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 상권 지원 모임에서 주말 골목 장터를 연다며 오래된 가게들의 마지막 인사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부스와 카드 결제 단말을 빌려줄 수 있다 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는 사람을 위한 작은 배웅일 뿐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일을 빚으로 사는 것보다는 오늘을 정리하는 쪽이 제게는 덜 아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맛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집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연체 정리 계획서를 오늘 내라던 기한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달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주인의 얼굴에는 짧은 안도의 기색과 익숙한 체념이 스쳤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저는 의자들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조용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닦아낼수록 바닥은 반짝였고 제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문 닫을 시간 휴대전화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낮에 다녀간 누군가가 가게 사진을 사람들 모이는 공간에 올렸나 봅니다. 옛 손님들이 기억을 꺼내며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마지막 한 그릇을 먹으러 오겠다고, 멀리서라도 들르겠다고, 불이 꺼지기 전에 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세 번째를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셋째, 떠나는 날까지 맛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버티는 것이 전부였던 지난날과 달리 오늘의 선택은 끝으로 향하는 길에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품격을 지키는 일 말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며 가게 한가운데 의자에 앉았습니다. 빈 그릇들, 닦아놓은 바닥, 가지런한 수저, 접혀진 앞치마. 모든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 차분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강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셔터를 절반만 내렸습니다. 문턱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젊음의 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오던 그 길이 이제는 별빛을 받아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주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부스, 손에 익은 레시피, 그리고 인사를 기다리는 의자 몇 개. 저는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셋을 세웠습니다. 첫째, 불을 올릴 때 손이 떨리지 않도록. 둘째, 오랜 시간을 한 그릇에 담도록. 그리고 셋째, 이별을 후회로 남기지 않도록. 눈을 감자 오래전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천천히 박동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불을 켜겠습니다. 주말 아침 골목 장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점 앞 바닥을 다시 한번 닦고 접이식 테이블을 꺼냈습니다. 임시로 빌린 그릇을 정리하고 계산함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불을 올리니 냄비가 곧장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으니 손끝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해가 조금 올라오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이곳에서 밥을 먹던 젊은이들이 중년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이도 있었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이도 보였습니다. 그들 눈가에 반가움과 안쓰러움이 함께 비쳤습니다. 첫 그릇을 내어드리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첫째, 오늘은 미소로 대하자고요. 둘째, 기억을 맛으로 되돌려 드리자고요. 셋째, 이별을 선물처럼 건네자고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먹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릇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듯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테이블 옆에 작은 봉투를 살짝 올려두고 갔습니다.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적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고맙다는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골목은 드물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웃음이 터지고 추억이 서로의 어깨를 잇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국자를 저었습니다. 팔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속도를 올리지 않고 온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잠시 한숨 돌리려 할 때 낯선 이가 다가왔습니다. 지역 모임에서 나온 사람이라며 사정을 알고 왔다고 했습니다. 시민 공간에서 어르신 요리 강좌를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면 작은 부엌자리와 재료를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장사를 이어간다기보다 손맛을 나누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불을 완전히 끄기 전 불씨를 옮길 곳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가게라는 이름표를 내려놓는 일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대답을 미루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끓는 냄비가 답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바람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지막 주문이 이어졌고 그릇이 차례로 비워졌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들고 와 보여주는 이도 있었고 그 시절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놓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마음속 깊은 칸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국물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가스불을 줄이며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닦아 포개고 앞치마를 접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물기를 밀어내니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 오늘 하루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문 닫기 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서로 맞닿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셋을 다시 세웠습니다. 첫째, 오늘 받은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 둘째, 불씨를 꺼뜨리지 말 것. 셋째, 내일 아침에 결정할 것. 결정은 밤이 아니라
새벽의 공기 속에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셔다리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물 위 가로등 불빛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새로운 길로 손짓하는 듯 보였습니다. 낮에 들은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게의 이름 대신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해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그 아래에 오늘을 덧붙여 적었습니다. 함께 나누며 따뜻하게, 조용히. 글씨를 적는 동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일을 떠올렸습니다. 불을 어디에 옮겨 심을지 마음이 가리키는 곳을 따르자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뿐입니다.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자리로 불씨를 옮길지 아니면 오늘의 인사를 끝으로 손맛을 접을지 두 길 모두 이별이고 두 길 모두 시작입니다. 저는 새벽이 오면 조용히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결국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물 위로 희미한 안개가 흘렀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저를 재촉하는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답을 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오래전 개업 첫날 적었던 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어제 새로 덧붙인 네 단어가 그 아래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며 따뜻하게, 조용히. 두 줄이 서로 마주보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할지,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지. 저는 손바닥에 굳은 살을 쓸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손이 아직 불을 켤 힘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불씨를 다른 곳에 옮길 때인가? 해가 천천히 떠올라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조용히 대답이 일었습니다. 가게라는 이름표를 내려놓더라도 제 손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간판이 없어도 제 삶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드디어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앞치마와 오래된 조리도구 몇 개를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세국자, 다른 나무 주걱,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칼. 이것들이야말로 제 삶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꼭 붙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서 셔터를 올렸습니다. 종소리가 맑게 울렸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지막 장사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불씨를 옮겨 심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낮이 되자 장터에서 만났던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은 시민 부엌 자리에서 요리 강좌를 해달라는 제안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의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제 이름으로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 순간 마음속 무거웠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몇몇 손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한 그릇 한 그릇을 내어드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잔잔히 울릴 때마다 이별이 눈앞에 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음 대신 미소가 먼저 번졌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불을 하나씩 끄며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국자를 닦아 가방에 넣고 칼날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불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속으로 천천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셔터를 내릴 때
철문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가슴을 핥히는 듯 했지만 오늘은 한편의 긴 이야기를 닫는 책장 넘김 같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떨어지기 전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빛이 골목 위로 반짝이며 조용히 제 선택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길을 옮겨가려 합니다. 가게는 사라지지만 제 삶은 이어집니다.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심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은 시민부엌에서 새로운 불을 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담담히 이별을 마주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결국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물 위로 희미한 안개가 흘렀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저를 재촉하는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답을 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오래전 개업 첫날 적었던 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어제 새로 덧붙인 네 단어가 그 아래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며 따뜻하게 조용히. 두 줄이 서로 마주보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할지,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지. 저는 손바닥에 굳은 살을 쓸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손이 아직 불을 켤 힘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불씨를 다른 곳에 옮길 때인가? 해가 천천히 떠올라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조용히 대답이 일었습니다. 가게라는 이름표를 내려놓더라도 제 손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간판이 없어도 제 삶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요. 저는 드디어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앞치마와 오래된 조리도구 몇 개를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쇠국자, 다른 나무 주걱,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칼. 이것들이야말로 제 삶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꼭 붙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서 셔터를 올렸습니다. 종소리가 맑게 울렸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지막 장사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불씨를 옮겨 심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낮이 되자 장터에서 만났던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은 시민 부엌 자리에서 요리 강좌를 해달라는 제안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의 이름은 사라지더라도 제 이름으로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 순간 마음속 무거웠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몇몇 손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한 그릇 한 그릇을 내어드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잔잔히 울릴 때마다 이별이 눈앞에 와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음 대신 미소가 먼저 번졌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불을 하나씩 끄며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국자를 닦아 가방에 넣고 칼날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불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속으로 천천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셔터를 내릴 때 철문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가슴을 핥히는 듯 했지만 오늘은 한편의 긴 이야기를 닫는 책장 넘김 같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떨어지기 전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빛이 골목 위로 반짝이며 조용히 제 선택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길을 옮겨가려 합니다. 가게는 사라지지만 제 삶은 이어집니다. 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심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은 시민부엌에서 새로운 불을 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담담히 이별을 마주했습니다.